옛날 아주 먼 옛날에 저기 깊고 깊은 산자락 아래에 물 맑고 공기 좋은 어느 조용한 산골 마을이 하나 평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방코 텔람득 디우더 KH용 있어서 오가는 마을 사람들의 든든한 그늘이 되어 주었고 그 너머로는 넓고 기름진 들판이 끝없이 반. 커텔람 디우더 방카체스 둥너 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 한가운데에는 유독 크고 지붕이 높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반. 커텔람 디우더 반. 커텔람 디우더 반. 커텔람 디우더 겉으로 보기에 이 커다란 기와집은 넓은 마당과 사계절 내내 마르지 않고 맑은 물이 솟아나는 깊은 우물, 그리고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는 커다란 장독대가 가지런히 놓여 있어 참으로 넉넉하고 평온한 집안처럼 보였답니다. 집 주변으로는 돌담이 둥글게 둘러쳐져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계절마다 예쁜 꽃들이 피어나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소슬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면 뒤와 지붕의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이 불 때마다 은은하고 맑은 소리를 내며 울렸고 그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며 이 집의 위엄과 깊은 역사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Bạn có thể làm được việc đó.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연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본래 산 너머 가난한 동네에서 정직하고 심성이 바른 농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처녀로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어른을 진심으로 공경할 줄 아는 착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지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온갖 힘든 농사일과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언제나 밝은 미소를 잃지 않던 그녀였습니다. 그런 연희가 중매쟁이의 입김으로 이 부유한 최참판 댁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친정 부모님은 눈물을 훔치며 부디 그곳에서는 고생하지 말고 평안하게 잘 살아야 한다며 간절히 축복해 주셨답니다. 기와집에서의 연희의 하루는 마을의 닭 울음소리가 채 퍼지기도 전인 꼭두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이슬이 차갑게 내려앉은 어스름한 새벽녘, 연희는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나와 찬물로 세수를 하며 맑은 정신을 가다듬었지요. 가장 먼저 넓은 마당을 구석구석 쓸고 닦는 일부터 시작하여 우물가로 가서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와 가족들의 세숫물을 정성껏 준비하는 것이 그녀의 첫 번째 일과였습니다. 매서운 아침 바람에 손끝이 붉게 얼어붙고 발가락이 시려워도 연희는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는 법이 없이 오직 새 가족들 안에 있지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집안 곳곳을 쓸고 또 닦았습니다. 마당 청소가 끝나면 연희는 서둘러 어둡고 서늘한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불쏘시개에 불을 붙이고 마른 장작 안에 집안 커테에 람득 디우더. 하지만 붉게 타오르는 아궁이 불빛에 비친 연희의 얼굴에는 항상 다정하고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가마솥에 물을 붓고 쌀을 안친 뒤 보글보글 밥이 끓어가는 구수한 냄새를 맡을 때면 연희는 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부드럽게 녹여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랐던 것입니다. 식구들의 아침상을 차려내는 일은 연희에게 여간 조심스럽고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노릇하게 구워내며 행여나 음식에 간이 비반 커테 람디우더 방카체스 둥노 반들반들하게 닦인 작은 소반 위에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보기 좋게 올려놓고 안방으로 조심스레 상을 내어갈 때면 연희의 가슴은 언제나 긴장감으로 콩닥콩닥 요동을 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들고 첫입을 뜨실 때까지 연희는 방문 밖에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부디 오늘은 어머니의 입맛에 꼭 맞기를 속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숨을 죽이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연희가 시집을 온 이으리으리한 기와집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집안의 분위기가 한겨울 눈보라처럼 늘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남편은 장사를 크게 벌인다며 먼 길을 떠나지고 객지를 떠돌기 일쑤여서 집에 반코테 람디우더 남편 ANH, 아내이지 깐깐하고 매서운 눈초리를 가진 시어머니의 굳은 소나귀에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뼈대 있는 가문을 자랑스러워하며 집안의 법도와 규칙을 매우 엄격하게 따지는 분이었기에 가난한 촌구석에서 시집온 며느리 연희가 늘 못마땅하여 사사건건 날카로운 시선으로 감시를 하곤 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시어머니의 불만은 식사 시간마다 어김없이 날카로운 비수로 변해 연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연희가 정성껏 지은 밥을 상에 올리면 시어머니는 밥알이 왜 이리 서리걷느냐며 숟가락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매섭게 호통을 쳤고, 국이 조금이라도 식으면 이런 미지근한 국물을 어찌 어른에게 내어오느냐며 불같이 화를 내시곤 했지요. 그럴 때마다 연희는 겁에 질려 고개를 푹 숙인 채 어머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참 부족하여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며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거듭 용서를 구하며 차가운 마룻바닥에 납작 엎드려야만 했답니다. 게다가 이 집에는 매서운 시어머니만큼이나 연희를 하루가 멀다고 괴롭히는 표독스럽고 질투심 많은 시누이가 한 명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얼굴 안이 이치 비뚤어져 있어서 자신보다 심성이 착하고 어른들에게 순종적인 새언니 연희를 몹시도 미워하고 시기했지요. 본래 시어머니 아내의 자리를 빼앗을까봐 전전긍긍하며 항상 연희의 행동 하나하나에 딴지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어떻게든 연희의 흠을 잡아 시어머니에게 고자질을 하고 곤란에 빠뜨리는 것이 시누이의 유일한 일과이자 큰 즐거움처럼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식사 도중 연희를 혼낼 때면 시누이는 옆에서 슬쩍 거들며 얄미운 말들을 방콧해 람디우더 방카체스 둥너. 새언니는 도대체 그 가난한 친정에서 무얼 배우고 자랐길래 아직도 이 뼈대 있는 집안의 기본 법도조차 모른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라며 입꼬리를 올리고 날카로운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그럴 연희는 가슴속으로 뜨거운 피눈물을 삼키며 그저 입술을 꽉 깨물고 이 또한 반컷해 람디우더 방카체에스 둥너.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차가운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며 소가리를 하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낮이 되면 연희는 산더미처럼 쌓인 빨랫감, 아니치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잿물에 옷가지를 푹푹 삶아 때를 불리고 차가운 물에 맨손을 담가 박박 문질러 빠는 반커, 텔람디우더, 신우, 에이신, 아내이시 아무렇게나 던져두었고 그 모든 뒤치다거리는 오롯이 연희의 몫이었습니다. 꽁꽁 언 손등이 붉게 트고 갈라졌으라린 통증이 밀려왔지만 연희는 가족들이 뽀송뽀송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기분 좋아할 모습을 상상하며 힘든 다듬이질도 묵묵히 견뎌내며 방망이를 경쾌하게 내리쳤습니다. 빨래를 마치고 나면 끝없는 마당 제초 작업과 장독대 관리가 연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낮의 태양볕이 정수리를 따갑게 내리쬐어도 연희는 수건 하나를 머리에 두른 채 쪼그려 앉아 마당 구석구석에 자라난 잡초를 꼼꼼하게 뽑아냈지요. 장독대에 올라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수십 개의 큼직한 항아리들을 매일같이 마른 행주로 닦아내면서 행여나 간장이나 된장에 이물질이 들어갈까 뚜껑을 열고 닫는 것조차 무척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땀방울 anh,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bằng cách sử dụng nó.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짙게 깔릴 무렵이 되어서야 연희는 저녁밥을 짓기 위해 다시 아궁이 앞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종일 쉴 틈 없이 종종 걸음을 치며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억지스러운 수발을 다들고 나면 온몸에 뼈마디가 쑤시고 파김치처럼 늘어졌지만 그녀의 고된 하루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지요. 저녁상을 물리고 난 뒤에도 그릇을 가마솥에 삶아 닦아내고 부엌 바닥의 물기를 훔쳐내며 뒷마무리를 말끔하게 해두어야만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잔소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긴장 속에서 몸을 혹사하다 보면 어느새 깊은 밤이 찾아와 온 마당에 짙은 어둠이 내려앉곤 했습니다. 그 비인 커트에 람비에씨 부입한 세간살이들이 쌓여있는 좁고 허름한 골방뿐이었습니다. 비록 외풍이 심해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초라한 방이었지만 늦은 밤 홀로 그곳에 앉아 희미한 달빛을 친구 삼아 바느질을 할 때면 꽉 막혔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이는 듯 했지요.
촛불조차 함부로 켤 수 없어 흐릿한 달빛에 의지해 식구들의 떨어진 버섯목을 꿰매면서 연희는 고향에 계신 늙은 부모님 생각에 잠겨 남몰래 뺨위로 소리 없는 눈물을 뚝뚝 흘리곤 했습니다. 그 눈물은 고단함에 지친 몸부림이기도 했지만 굳센 다짐의 눈물이기도 했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연희는 밥도 굶지 않고 여기 으리으리한 최참판댁에서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걱정은 조금도 마시고 부디 끼니 거르지 마시고 만수무강하십시오 하고 밤하늘을 향해 조그맣게 속삭이면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찡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허공에 대고 부모님께 속삭이고 나면 다시 내일의 험난한 하루를 꿋꿋하게 살아갈 작은 힘이 불끈 솟아나는 것만 같았지요. 비록 눈물 마를 날 없는 고단하고 팍팍한 시집살이의 나날이었지만 그녀는 결코 이 끈질긴 희망 안이 지켜였습니다. 비록 시어머니 안예이치 자신이 먼저 진심을 다해 가젠가는 굳게 닫힌 그들의 차가운 반 겉에 람디우더, 방카체스, 둥너, 돌을 품어 따뜻하게 하듯 자신의 변함없는 정성과 희생이 이 커다란 집안에 드리운 서늘한 그림자를 걷어내고 밝은 햇살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녀는 억울한 꾸지람을 들어도 핑계를 대지 않았고 힘든 일을 떠맡아도 불평 한마디 내뱉지 않으며 그저 묵묵히 시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고 시누이의 방을 따뜻하게 데워주며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연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단 하나의 간절한 소망은 오직이 크고 차가운 기와집에 언젠가는 다정하고 따스한 온기가 감도는 것이었습니다. Bạn có thể làm được điều đó không? 고부간의 오해 없이 다정하게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화목하고 단란한 집안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명절, H인, 안예이치 먹으며 도란도란 정겨운 이야기꽃을 피우는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을 꿈꾸며 연희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채찍질하며 길고 어두운 시집살이의 터널을 꿋꿋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연희의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한 계절은 흘러 어느덧 집안 마당에 붉은 감이 주렁주렁 열리는 풍요로운 가을의 초입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제법 선선하게 불어오기 시작하자 연희는 다가올 긴 겨울을 대비하여 식구들 안예이치가 먼 찰칵찰칵 배틀 짜는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막을 깨고 기와집 담장을 넘어 멀리까지 울려 퍼질 때면 마을 사람들은 늦은 밤까지 불을 끄지 못하는 며느리의 고단한 삶을 안타까워하며 저 집 새댁이 참으로 안쓰럽다며 혀를 끌지 차곤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최참판댁 안예이치 이야기는 이미 아름아름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연희가 장터에 찬거리를 사러 땡걸음으로 나설 때면 동네 아낙네들은 가엾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새댁 낯빛이 어찌 그리 파리하오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일하는 게요 하며 걱정스러운 인사를 건네곤 했지요. 그럴 때마다 연희는 쑥스러운 듯이 부드럽게 웃으며 내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워낙 좋으신 분이라 끼니는 거르지 않고 아주 잘 챙겨 주신답니다. 하며 끝까지 시어머니를 감싸며 집안의 체면을 지키려 애쓰는 사려 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마당에는 따사로운 볕이 가득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안방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 시어머니가 드실 따뜻하고 향긋한 쌍화차를 정성스레 달여 올렸지요. 어제부터 가벼운 기침을 하시며 몸져 놓은 시어머니를 위해 밤새 산에서 캔 약초를 푹 빻고 델람디우더 어머니 날이 차가워져 기력이 쇠하신 듯하니 이 차를 드시고 부디 기운을 차리십시오. 반커 델람디우더 방카체 스둥너 연희의 눈빛에는 혹여나 약이 쓰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마에 주솜을 깊게 잡으며 một 마땅한 표정으로 차찬을 희끗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với bạn.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bằng cách sử dụng nó.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사기 그릇이 깨지며 아까운 약물이 흙바닥으로 스며드는 것을 보며 연희의 가슴도
함께 산산조각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연희는 황급히 마당으로 뛰어내려가 깨진 사기 조각들을 맨손으로 주워 담으며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미련하여 불 조절을 잘못했습니다. 당장 다시 정성껏 따라오겠습니다.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그 광경을 마루 끝에서 팔짱을 낀 채 재미있다는 듯이 지켜보던 신우이는 얄미운 콧소리를 내며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어휴 어머니, 저 답답하고 미련한 곰탱이 같은 새언니에게 대체 무얼 바라십니까? 촌구석에서 자라 귀한 약재를 다룰 줄이나 알겠습니까? 그저 밥 메고 소여물이나 끓이던 주제에 어찌 bạn có thể sử dụng nó để làm điều đó. 깨진 사기 조각에 손가락이 베어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연희는 아픈 내색 한 번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 아니이치 앞치마에 감싸 안고 부엌으로 도망치듯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안에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무리 잘하려 노력해도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차가운 멸시와 독설뿐이니 그녀의 작고 반 커텔 암디우더. 하지만 연희는 부엌 문을 꽉 닫은 채 숨죽여 울면서도 속으로는 끝없이 자신을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인내해야 해. 피가 섞이지 않은 남남이 가족이 되는 길이 어찌 이리 반 커텔 암득디우더, 반 커텔 암디우더, 가여운 반 커텔 암디우더, 방카츠 슈둔너.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với bạn không?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bằng cách sử dụng nó. 매운 연기에 눈이 따가웠지만 부채질을 멈추지 않았고 마음을 담아 가장 알맞은 온도로 끓여내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마음은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녀가 지키고 싶은 것은 단지 자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이 기와집 전체를 감싸는 평화와 가족의 화목이었습니다. 자신, H, 안 H, 며느리 안 H 것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약탕기에서 맑고 진한 향기가 피어오르자 연희는 정성껏 차를 따라 다시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안채를 걸어갔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가을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고 그녀의 굳은 결심을 응원하듯 마당에는 따사로운 햇살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지요. 문고리를 잡은 연희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맑고 깊은 눈망울에는 반드시 이 집안 아니에츠 소망이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올곧은 며느 연희가 품은 소박한 바람이 훗날 어떤 거대한 시련의 소용돌이를 몰고 올지 이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평화롭던 기와집에 어느덧 차가운 겨울의 문턱을 알리는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신우이의 가슴 속에는 연희를 향한 검고 매서운 질투심이 걷잡을 수 없가운 같습니다. 연희가 아무리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을 묵묵히 견뎌내며 집안 대소사를 알뜰살뜰하게 챙길수록 이웃 사람들의 칭찬은 며느리에게만 쏟아졌기 때문이지요. 장터에 나갈 때마다 동네 안악들은 며느리가 참으로 복덩이라며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해댔고 그 소리를 전해 들을 때마다 신우이는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는다는 생각에 불안감과 분노로 밤잠을 설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신우이는 어떻게든 저 눈엣가시 같은 새언니를 이 집에서 영영 쫓아낼 아주 치밀하고 무서운 계략을 몰래 꾸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최참판댁에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며느리에서 며느리로 조심스럽게 전해져 내려오는 무척 흰 비, 안에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H&H 안 H 옷가락질을 가문의 크나큰 자랑으로 여기며 명절이나 집안에 아주 중요한 잔치가 열리는 날에만 손가락에 끼고 나와 사람들에게 은근히 과시하곤 했지요. 신우애인 H, 안 H 문득 이 귀한 물건 안 H 밖으로 처참하게 내쫓을 수 있겠다는 악독한 생각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어느 캄캄한 그엔밤 신우이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인 채 안방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 잠든 시어머니의 머리맡에 놓인 작은 자개함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그 영롱하게 빛나는 귀한 옷가락지 한 쌍을 재빨리 치맛자락 속에 감추고는 도둑고양이처럼 방을 빠져나왔지요. 그리고는 연희가 새우잠을 자며 기거하는 좁고 차가운 골방으로 다가가
문틈 사이로 가락지를 슬쩍 밀어 넣어 연희의 낡은 속에 아주 깊숙하게 숨겨버렸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이제 곧 새언니가 쫓겨날 것이라는 비열하고 잔인한 미소가 섬뜩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날 안일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정막을 깨고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내 가락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내 귀한 초록 옷가락지가 감쪽같이 사라졌구나. 이 도둑놈의 집구석에 쥐새끼가 숨어들었단 말이냐 하며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방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지요. 놀란 마음에 부엌에서 아침을 짓다 말고 헐레벌떡 안방으로 뛰어온 연희는 그저 창백해진 얼굴로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온 마당을 다 뒤져서라도 그 귀한 가락지를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하며 발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거짓으로 잔뜩 놀란 척하며 안방으로 뛰어들어오더니 방안을 이리저리 살피는 실험을 하다가 불쑥 연희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 집에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은 저기 저 미련한 새언니 한 사람뿐인데 혹시 친정집이 가난하여 눈이 뒤집혀 그 비싼 가락지에 손을 댄 것이 아닐까요? 당장 저 새언니의 방을 이 잡듯이 샅샅이 뒤져보아야만 합니다. 그 말을 đưa anh, bạn có thể làm được điều đó không? 하고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억울함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연희는 어머니, 저는 결단코 맹세코 그 귀한 가락지를 본 적도 손에 댄 적도 없습니다. 제발 제 진심을 믿어주십시오 하며 눈물로 애원했지만 시어머니의 굳게 닫힌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험상궂은 집안 머슴들 안에치 들어가서는 낡은 이불과 옷가지들을 마당으로 마구잡이로 집어 던지며 방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지요. 연희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처참한 세간살이가 내동댕이 쳐지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결백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며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바로 앞장서서 연희의 짐을 뒤지던 시누이가 구석에 놓인 낡고 해진 버섯목 하나를 번쩍 집어들더니 호들갑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세상에 이것 좀 보십시오. 이 천하의 도둑년이 이 더러운 버선 속에 우리 집안의 귀한 가락지를 꽁꽁 숨겨두었습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하며 초록빛이 선명한 옷가락지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 모여있던 머슴들과 하녀들은 숨을 죽이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 연희는 머리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 눈앞이 새하얘지며 아무런 변명조차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채 그대로 털썩 엎드려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내려와 엎드려 있는 연희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리치며 매몰차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네, 2년 내 진작에 내년의 뼈대 없는 근본을 알아보고 집애들 아내치 어찌 감히 내 집안의 가보를 훔치려 한단 말이냐. 당장 이 더러운 도둑년을 내 집에서 쫓아내어 2번 반 겉에 람 료đó bằng cách sử dụng nó. 연희는 피가 나도록 맨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어머니,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누군가 저를 억울하게 모함하는 것입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깊이 살펴주십시오. 하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이 엄청나고 충격적인 도난 사건의 소문은 담장을 넘어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발없는 말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동네 안악들은 수군거리며 어머나 세상에, 그 참하고 착해 보이던 최참판댁 며느리가 글쎄 집안의 귀한 가락지를 훔치다 딱 걸렸다지 뭐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그 얌전한 얼굴 뒤에 도둑 심보를 감추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소 하며 혀를 내둘렀지요. 평소 연희를 칭찬하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을 하며 그녀를 파렴치한 도둑으로 몰아세우는 차가운 분위기로 마을이 뒤숭숭해졌습니다. 이 억울하고 참담한 소동이 잠시 가라앉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안방으로 들어가 버린 반 겉에 람디우더 방 카츠 스둥너 반 겉에 람득디우더 케이치ong 성성하고 지혜로운 늙은
하녀 할멈이었지요. 할멈은 주름진 손으로 연희의 차가운 손을 꼭 부여잡으며 세댁 울지 마시구려. 내가 오랫동안 이 집안 사람들을 지켜봐서 아는데 세댁은 절대 남의 물건에 손을 댈 그런 몹쓸 심성을 가진.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bằng cách sử dụng nó.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với bạn. Bạn có thể làm được điều đó. 진실은 덮을 수 없으니 바람이 거세게 불 때는 잠시 몸을 낮추고 조용히 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듯 거짓은 오래가지 못하니 억울하더라도 지금은 꾹 참고 물러나 계십시오. 제가 집안에서 어떤 일, 아니에이치 결코 희망을 잃지 마시고 훗날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연희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반코 텔람디우더 방카체스 둥너. 연희는 늙은 하녀의 그 따뜻하고 진심 어린 조언을 가슴 깊이 새기며 억울한 눈물을 소매로 꾹꾹 닦아내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비록 지금은 시어머니의 오해와 시누이의 모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죄인처럼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언젠가는 하늘이 반드시 자신의 결백하고 맑은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서둘러 자신이 덮고 자던 얇은 이불 한 장과 낡은 옷가지 몇 벌을 작은 보찜에 반코테 람디우더 V반 돌려야만 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 아니의 연희의 얇은 저고리를 파고들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당 아내이치 연희의 처지를 위로하듯 스산하고 구슬픈 소리를 내어 울고 있었지요. 연희는 눈물 어린 눈으로 자신이 그토록 정성을 다해 쓸고 닦으며 지키려 애썼던 거대한 기와집을 멀리서 다시 한번 애처롭게 뒤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떠나고 난 빈자리에서 가족들 안이 자신을 내쫓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걱정하는 참으로 바보 같고 착한 며느리였지요. 집에서 쫓겨난 연희는 갈 곳 없이 텅 빈 마음으로 정처 없이 얼어붙은 산길과 들판을 헤매며 낯선 마을들을 전전하는 가엾은 동냥아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 겉에 람디우더 V반 얻어 허기진 배를 달래야만 했고 밤에는 버려진 낡은 헛간이나 찬바람이 들이치는 다리 밑에서 새우잠을 자야만 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그 혹독하고 처절한 고난 속에서도 결코 남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탓하며 눈물 아내이치의 조언만을 마음속에 등불처럼 품고 있었습니다. 한편 눈에 가시 같던 며느리 연희를 집 밖으로 무참히 쫓아낸 기와집 안에서는 시누이가 드디어 자신 아내이치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시누의 이네이치 아내이치. 비단 옷들을 마음대로 꺼내어 걸쳐보고 거울 앞에서 교태를 부리며 한껏 거만을 떨었지요. 어머니 이제 저 미련하고 흉악한 도둑년도 사라졌으니 우리 집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실 테니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하며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온갖 입에 발린 달콤한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연희라는 든든한 기둥이 한순간에 빠져버린 크고 넓은 기와집의 일상은 시누이의 가벼운 입방정처럼 결코 순탄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구석구석 티끌 하나 없이 쓸고 닦이던 마당에는 금세 낙엽과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스산한 기운을 풍기기 시작했고 맑게 유지되던 우물가에는 이끼가 잔뜩 끼어 미끄럽고 지저분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정갈하게 올라오던 밥상에는 윤기 잃은 푸석한 밥과 짜디짠 국물이 올라오기 일쑤여서 시어머니는 매번 숟가락을 집어던지며 도대체 음식이 왜 이 모양이냐며 불같이 화를 내셨지만 게으른 시누이는 하녀들 탓만 하며 핑계를 대기 바빴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입으로는 여전히 연희를 천하의 몹쓸 도둑년이라고 매섭게 욕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은연중에 연희가 정성껏 끓여주던 구수하고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 그리워지는 것을 차마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 커텔람디우더 V반 말없이 온돌방 아궁이에 장작을 가득 밤새 따뜻하게 데워주던 며느리의 그 보이지 않던 섬세한 손길이 조금씩 아쉬워지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뼈대 있는 가문의 자존심과 고집이 하늘을 찌르던 시어머니는 그런 자신의 나약한 마음
아내집 집안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신우이의 욕심은 가락지 하나를 빼앗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점점 더 크고 대담하게 반커텔람디우더. 새언니가 쫓겨난 후 시어머니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신우이는 곳간 열쇠를 몰래 빼돌려 귀한 쌀과 참기름을 뒤로 빼돌리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창고에 쌓아둔 최고급 비단까지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bằng cách sử dụng nó.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옛말처럼 그녀의 이러한 수상쩍고 조심성 없는 행동들은 오랫동안 집안을 지켜보던 지혜로운 늙은 하녀의 매섭고 예리한 눈초리를 결코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늙은 하녀 할멈은 어느 늦은 밤마당을 거닐다가 헛간 뒤쪽에서 신우이가 마을의 수상한 보따리 장수와 은밀하게 무언가를 거래하며 은화를 주고받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할멈은 문풍지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인 채 그들에 엿들었고, 신우이가 이 집안의 재산들을 몰래 탕진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모두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옳거니네, 그럴 줄 알았다. 저 시커먼 속내를 가진 아가씨가 착한 새댁에게 도둑 누명을 씌워 쫓아낸 것이 틀림없구나. 이제 조만간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밝혀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할멈은 속으로 굳게 다짐하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무렵 가여운 며느리 연희는 산을 넘고 들을 살을 내는 듯한 지독한 겨울의 추위를 맨몸으로 힘겹게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발가락이 꽁꽁 얼어터지고 얼굴에는 거친 흙먼지가 가득했지만 그녀는 누군가가 던져주는 식은 감자 한 알에도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감사할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결코 잃지 않았지요. 동량을 다니면서도 길가에 쓰러진 병든 로 아네이치 덮어주었고, 배고파 우는 어린아이에게는 자신이 얻은 귀한 음식의 반을 망설임 없이 뚝 떼어 비안커테 람디우더 방카체스 둥노. 그런 연희의 천사같이 착하고 선한 행동들이 하나둘씩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낯선 이웃마을 사람들은 점차 그녀를 불쌍하고 가여운 동양아치가 아닌 하늘이 내린 참으로 귀하고 선한 사람이라며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리도 마음이 곱고 행동이 바른 처자가 어쩌다 그 무서운 도둑 누명을 쓰고 모진 시댁에서 쫓겨나 이 한겨울에 길바닥을 헤매게 되었을꼬. 참으로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며 연희의 억울한 사연을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진실은 마치 맑고 차가운 겨울 냇물 아래서 빛을 발하는 하얀 조약돌처럼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고 땅속에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려는 이른 봄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연희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이끌려 다시 자신이 쫓겨났던 그 친숙한 산골, 마을 근처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시댁아니, 그곳은 자신이 정성을 다해 가족의 평화를 기원했던 소중한 터전이었기에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커다란 기와집에 대한 애틋한 미련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을 어귀 당산나무 뒤에 조용히 몸을 숨기고 낡고 지저분해진 기와집의 지붕을 반 커텔람득 디우더. 바로 그때 장터에 나갔던 마아네이치 수군거리는 소리가 연희의 귀에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세상의 최참판 덱시누이가 우리 마을에서 제일 가는 노름꾼에게 곳간 열쇠를 넘기고 은화를 받아 챙겼다는 소문이 파다하더군. 그 착한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아 쫓아내더니 결국 진짜 도둑은 집 안에 숨어 있었던 게야. 이제 조만간 큰 제사가 열린다는데 그때 아주 집안이 반커. 텔람디우더 방가체스 둥너. 연희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늙은 하녀가 말했던 바람이 반커 텔람디우더 방카츠 스둥너. 연희는 앙상해진 두 손을 불끈 쥐며 깊은 숨을 내쉬고는 오랫동안 숙이고 있던 고개를 천천히 들어 맑고 투명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반코텔람득 디우더 반코텔람디우더. 푸른 하늘처럼 한 점 부끄럼 없이 맑고 투명하니 이제는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진실을 마주해야겠다 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깊이 뿌리내린 나무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법이듯 연희의 마음속에는 가족을 지키고 자신의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겠다는 아주 강인하고 굳센 의지가 마침내 봄날의 새싹처럼 힘차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맑은 봄바람이 마을 어귀를 맴돌며 낡은 기와집의 처마 끝 풍경을 은은하게 흔들었고 그 맑은 종소리는 마치 머지않아 다가올 거대한 진실의 폭풍을 미리 예고하는 듯 깊은 여운을 남기며 산골짜기 너머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쫓겨난 착한 며느리가 차가운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기와집 앞마당에 당당히 서게 될 반커 데스 둥노 데 람디우더. 과연 다가오는 큰 제삿날에 늙은 하녀와 연희는 어떻게 저 시커먼 시누이의 악독한 거짓말, 아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아직 가시지 않은 이른 봄날 연희는 여전히 남루한 옷차림으로 입안 커테, 람디우더, 비난 카치, 스둥노, 발바닥은 거친 돌길에 베어 붉은 베어 나오고 얇은 저고리 사이로는 매서운 꽃샘 추위가 야속하게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맑고 고운 심성만큼은 결코 얼어붙지 않았지요. 동네 어귀에서 마주친 배고픈 강아지에게 구걸에 얻은 식은 밥 한 덩이를 기꺼이 나누어 주며 아가 너도 참으로 배가 고프겠구나. 어서 먹고 기운을 차리렴 하고 다정하게 등을 쓰다듬어 주곤 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은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anh,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bằng cách sử dụng nó.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의 밭에 떨어진 무 하나조차 함부로 주워 먹지 않았고 길가에 쓰러진 수레를 보면 약한 몸으로도 달려가 온 힘을 다해 밀어주곤 했지요. 이를 본 한 농부가 새댁 참으로 심성이 고운 사람이구려. 어찌하다 이런 고생을 사서 하고 있소 하며 따뜻한 고구마를 건네자 연희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제 복이 부족하여 겪는 시련일 뿐입니다. 귀한 음식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무렵 연희가 쫓겨난 최참판댁 기와집은 겉모습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차 터지기 일보 직전에 엉망진창인 상태로 하루하루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굽은 등을 펴지 못하고 헌신하던 그 눈물겨운 정성이 사라지자 집안 곳곳에는 묵은 먼지가 소복하게 쌓였고 장독대의 간장 항아리에는 하얀 옴팡이가 또 cảm thấy như vậy. 매일같이 따뜻하고 구수한 밥냄새로 가득했던 부엌은 이제 차갑게 식어버렸고 밥상에는 거칠고 소화가 안 되는 잡곡밥만 올라와 시어머니의 깊은 주름살은 하루가 다르게 짙어만 갔습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던 연희의 빈자리가 이토록 줄은 그 누구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헝클어진 머리를 빗으며 부하가 치밀어 올라 신경질적으로 빗을 마룻바닥에 집어던지며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 못된 며느리년이 도둑질을 하다 쫓겨나더니 이제는 집안 꼴이 아주 말이 아니구나. 하녀년들은 도대체 무얼 하기에 집구석이 이 모양이 꼴이냐며 소리를 빽빽 질렀지요. 하지만 속마음 한구석에서는 새벽마다 정성스럽게 끓여올리던 연희의 따뜻한 숨과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러주던 그 고운 손길이 사무치게 그리워져 몰래 긴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자신이 내친 착한 며느리가 억울함을 품고 떠났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반면 신우, 흰치 아니이치, 새로운 안방마님이라도 된 양 교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매일 아침 늦잠, 아니이치 투정을 하며 집안의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만드는 일조하고 있었지요. 게다가 그녀의 멈출 줄 모르는 탐욕은 단순히 게으름을 피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어머니의 눈을 속여 집안의 귀중품들을 하나둘씩 몰래 밖으로 빼돌리는 대담한 도둑질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씌웠던 도둑 누명이 사실은 자신의 검고 더러운 욕망을 감추기 위한 잔인한 연극이었음이 서서히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낮에 마당에 따스한 햇볕이 비치자 시누이는 시어머니가 낮잠에 빠진 틈을 반커테람 디우더 곡간 열쇠를 슬그머니 꺼내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서는 가을에 수확하여 소중히 쌓아둔
최고급 명주실 다발과 값비싼 약재들을 치맛자락에 가득 숨겨 나왔지요. 그리고는 뒷문을 통해 몰래 빠져나가 마을 구석진 주막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상한 반, 코텔람디우더, 방 카체스, 듀너, 영감이 물건들은 아주 귀한 것이니 값을 톡톡히 쳐주어야 하오. 라며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 안, H.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꼬리가 길어지면 결국 덜미를 잡히는 것은 피할 반, 커텔람디우더. 집안의 대소사를 묵묵히 지켜보던 누군한 묘한 몸 은신우의 이러한 수상적인 애주를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bằng cách sử dụng nó. Anh mông hình ảnh.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bằng cách sử dụng nó. 아이고 하늘이 무섭지도 않단 말이냐. 죄 없는 새댁을 도둑으로 몰아내고 정작 진짜 도둑은 저 요망한 아가씨였구나. 내 기필코 이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할멈은 단순히 목격한 것만으로는 교활한 시누이의 입을 막고 깐깐한 시어머니를 설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더욱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를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한밤중에 할멈은 조심스럽게 시누이의 방으로 숨어들어가 장롱밑과 벤커 델람디우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던 할멈의 거친 손끝에 마침내 비단 천으로 꽁꽁 싸맨 작은 자개 상자 하나가 툭 하고 걸려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아끼던 은비녀와 금가락지 등 그동안 집안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던 귀중품들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어 할멈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최참판댁의 가장 큰 연례 행사인 봄맞이 큰 제사가 며칠 앞으로 반커텔람디우더, 방카체, 스둥노 이 제사는 가문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조상님들께 정성을 다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기에 시어머니는 하녀들을 매섭게 다그치며 마당을 쓸고 음식을 장만하느라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지요. 하지만 제사상을 정성껏 차려내고 집안 어른들의 입맛을 맞추던 연희의 솜씨를 그리워하는 친척들은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혀를 끌잠 차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형수님, 그 착하고 손끝 야무지던 며느리가 어쩌다 도둑질을 하여 쫓겨났단 말입니까? 참으로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라며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친척들 아내이치하고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에헴 사람의 마음속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짐작하기 어려운 법이지요. 겉으로는 순한 양처럼 굴더니 뒤로는 우리 집안의 소중한 대물림 가락지를 훔치려던 배은망덕한 년이었습니다. 그런 요망한 것을 어찌 조상님을 모시는 신성한 집에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하며 변명처럼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 끝에는 알 수 없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나고 있었고 그 말을 반 커텔람디우더, 방카치, 스둥너 이 무렵 마을 뒷산 아네이치 기와집을 향해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반커텔람득디우더, KH용 땀방울을 흘리며 정성껏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던 그립고도 서글픈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갔지요. 연희는 낡은 치맛자락을 단단히 고쳐 묶으며 마음속으로 어머니 비록 제가 억울하게 쫓겨난 비천한 몸이지만 조상님을 모시는 이 중요한 날만큼은 먼 발치에서라도 절을 올리고 저의 결백을 밝힐 기회를 찾고자 합니다. 라며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두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기당 아네이치 우물가로 나선 늙은 하녀 할멈과 기적적으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할멈 아네이치 반, 겉에 람디우더 방카체스 동로 아이고 새댁 참으로 살아 돌아왔구려. 이 모진 겨울을 어찌 홀로 견뎌냈소.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오. 이제 드디어 우리 착한 새댁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bằng cách sử dụng nó. 연희 역시 할멈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뜨거운 지어 보였지요. 할멈은 주변을 이리저리 살피며 아무도 없는 확인한 뒤 목소리를 낮추어 그동안 집안에서 벌어졌던
신우이의 끔찍한 악행과 자신이 모아둔 확실한 증거들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새댁 놀라지 말고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시오. 새댁을 쫓아낸 뒤로 저 못된 아가씨가 고간의 쌀과 비단을 내다 팔고 심지어 어머니의 폐물까지 훔쳐 숨겨둔 것을 내가 모조리 찾아내어 증거로 묶어 두었소이다. 오늘 밤 제사가 끝난 뒤 친척 어르신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내가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혀낼 테니 새댁은 대문 밖에서 조용히 대기하고 있으시오. 라며 방코텔 람디우더. 연희는 할멈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잠시 몸을 부르르 떨며 망연자실했지만 이내 입술을 깨물며 무너졌던 마음을 단단히 추슬렀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시던 시누이가 어찌 그런 무서운 짓을 벌여 집안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단 말입니까? 저의 개인적인 억울함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최참판댁의 오랜 명예가 무너지고 집안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할멈의 말씀대로 오늘 밤 그 모든 거짓의 장막을 걷어내고 집안의 뿌리를 바로잡는데 저도 떳떳하게 힘을 보태겠습니다. 라며 조용하지만 강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Bạn có thể sử dụng nó để thực hiện các công việc khác. 마침내 어둠이 짙게 깔리고 뒤와집 안팎으로 환한 초롱불이 내걸리자 엄숙하고 경건한 비안취의 스둥너 내 람디우더. 널찍한 대청마루에는 병풍이 둘러쳐지고 떡과 과일 그리고 탕이 수북하게 올려진 거대한 제사상이 차려졌지만 친척들은 음식의 맛이 예전만 못하다며 조용히 수군거리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지요. 시어머니는 식은땀을 흘리며 조상님들께 2번 절을 올리고 술잔을 부으며 부디 우리 가문을 지켜주시고 나쁜 애군을 물리쳐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도가 무색하게도 집안을 파멸로 이끄는 진짜 애군은 바로 그녀의 옆에서 거짓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친척 어르신들이 지켜보는 앞에 아내치 감추고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고 참한 딸인 척 가식적인 연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삼촌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지요. 부족하지만 제가 밤새 정성껏 장만한 음식이니 입맛에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며 간드러진 목소리로 아양을 떨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치맛자락 속에는 오늘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돌아가면 또 어느 창고를 뒤져 값나가는 물건을 훔쳐낼지 궁리하는 시커먼 탐욕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리석게도 그녀는 지혜로운 늙은 하녀가 자신의 뒤통수에 예리한 비수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의 모든 절차가 엄숙하게 마무리되고 가족과 친척들이 마루와 안방에 삼삼오오 둘러앉아 음복을 하며 덕담 안에 이치 술 기운이 거나하게 오른 어르신들은 집안의 번영을 기원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지만 여전히 대화의 끝은 항상 안타깝게 쫓겨난 착한 며느리 연희의 이야기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얌전하던 새댁이 도둑질을 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소이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집안의 사정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니오 하며 한 어르신이 뼈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손을 내저으며 서둘러 화제를 돌리려 애를 썼습니다. 바로 이 긴장감, 안 H맛자락, 깊숙이 감춰두었던 비단 상자를 꽉 쥔 채 심호흡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할멈은 수십 년을 굽혀온 허리를 오늘만큼은 꼿꼿하게 세우고는 매서운 눈빛으로 마루를 향해 걸어나가며 진실은 덮을 수 없다는 연희에게 자신의 조언을 스스로 되새겼지요. 어르신들께서 품으신 그 깊은 의구심이 참으로 정확하십니다. 오늘 밤 이 늙은이가 우리 최참판댁의 어두운 진실을 모두의 앞에서 낱낱이 고하고자 합니다. 라고 다짐하며 묵직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기와진 마당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대청마루 한가운데로 걸어나온 늙은 하녀 할멈은 손에 들고 있던 낡은 다과상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님 여기 모이신 친척 어르신들, 제가 비록 미천한 신분의 하녀이오나 이 뼈대 있는 가문이 억울한 거짓말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 죽을 죄를 각오하고
감히 입을 열고자 합니다. 제발 저의 진실된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할멈의 돌발 행동에 시어머니는 당황하여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친척들은 숨을 죽이며 사태를 주시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직감한 시누이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자리에서 반컷해 람디우더 방카체스 딩노 내 인연 노망 아니 제삿날에 늙은 하녀 주제에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리려 든단 말이냐. 여봐라 머슴들은 당장 이 미친 반컷해 람디우더 방카체스 딩노. 하지만 친척 어르신 중 가장 나이가 지긋한 큰아버지께서 헛기침을 크게 하시며 가만두어라. 저 할멈의 말이 무엇인지 끝까지 들어보는 것이 순리다 라며 시누이를 제지했습니다. 어르신의 허락이 떨어지자 할멈은 매서운 눈초리로 발버둥치는 시누이를 한번 노려보고는 품속 깊이 감추어 두었던 비단 꺼내어 시어머니의 발밑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bạn có thể làm được điều đó không? 가장 깊숙한 곳에서 우연히 발견한 물건이 옵니다. 지난 겨울 며느리 아씨가 쫓겨난 이후로도 이 집안에서는 계속해서 귀한 물건들이 감쪽같이 사라졌고 저는 그 훔친 범인이 누구인지 밤낮으로 지켜보며 추적해왔습니다. 라며 차분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bằng cách sử dụng nó.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을 뻗어 비단 천을 조심스럽게 풀어헤치고는 상자의 뚜껑을 열었고 그 순간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과 함께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시어머니가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순금 비녀와 값비싼 산호 놀이개 그리고 집안의 비상금을 모아둔 은화 꾸러미들이 고스란히 담겨 반짝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것들은 모두 내가 아끼던 귀한 패물들이 아니더냐. 어찌하여 이 물건들이 내년 아니에이치 시누이를 쳐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숨겨졌다고 믿었던 시누이의 추악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지요. 당황한 시누이가 얼굴 아네이치 어르신들, 아네이치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저 패물들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겨울 며느리 아씨를 이 집에서 무참히 쫓아내게 만들었던 그 귀한 초록빛 옷가락지 사건 역시 저 표독스러운 아가씨가 꾸며낸 끔찍한 자작극이었습니다. 착하고 순진한 세댁의 자리를 빼앗고 자신이 집안의 재산을 마음대로 탕진하기 위해 죄 없는 사람에게 억울한 도둑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저는 뒷마당에서 저 아가씨가 장무라비와 거래하는 것까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라며 목소리를 높여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할멈의 거침없는 진실 폭로에 대청마루는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막에 휩싸였고 친척 어르신들은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부들부들 떠는 시누이를 매섭게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이 진실의 강한 바람 앞에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이 긴박한 순간 대문 밖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얇은 누더기를 걸친 연희가 조용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거세게 몰아치는 집안의 폭풍우가 지나가고 모든 거짓이 말끔히 씻겨 내려간 뒤 자신이 다시 기네치 아니치 순간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늙은 하녀 할멈의 입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진실의 외침은 제사를 모시던 대청마루를 순식간에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친척 어르신들은 저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혀를 내두르며 수군거렸고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버렸지요. 완벽하게 감춰질 줄만 알았던 자신의 추악한 악행이 백일하에 낱낱이 드러나자 반코테 에스둥노 데람 디우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일제히 자신을 향해 비수처럼 꽂히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쥐구멍이라도 찾아 숨고 싶은 심정으로 뒷걸음질만 치며 제대로 된 변명조차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혼란 속에서 가장 나이가 지긋하고 가문의 규율을 엄격하게 따지는 큰아버지께서 헛기침을 크게 하시며 자리에서 무겁게 일어나셨습니다. 큰아버지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 교차하고 있었고 그의 매서운 눈초리는 핏기가 가신 시누이의 얼굴을 향해
정확히 꽂혔습니다. 반 코테 람득디우더. KH홍. 속이고 귀한 가문의 재산을 도둑질한 것도 모자라 죄 없는 착한 새언니에게 그 끔찍한 누명까지 씌웠단 말이냐 라며 벼락 같은 호통을 치셨지요. 그 호통 소리에 대청마루의 촛불마저 파르르 떨리며 방 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큰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신우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억지 눈물을 쥐었자 반커 테에스 둥노 데람디우더. 아이고 큰아버지 억울하옵니다. 저 미천한 아녀년이 저에게 앙심을 품고 끔찍한 모함을 하는 것이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어머니의 패물에 손을 대며 우리 집안의 소중한 대물림, 가락지를 훔치려 했겠습니까? 모두 저 늙은 한맘미 꾸며낸 세바깐 거짓말이니 제바제 bạn có thể sử dụng nó để làm điều đó.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는 이마는 반커테 람디우더 방카체에스 스둥노 신우에이츠 아니에이치 않고 더욱 단호한 표정으로 마당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르신들, 저 아가씨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른 채 거짓말을 일삼고 있으니 제가 아주 확실한 증인을 이 자리에 모셔오겠습니다. 하며 쪽을 향해 손짓을 크게 했지요. 그러자 어둠 속에서 미리 할멈의 연락을 받고 은밀하게 기다리고 있던 마을 주막의 반커 델람디우더 방카치 스둥노 델람디우더 예상치 못한 증인 안에 마루 아래에 엎드린 박물장수 영감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친척 어르신들을 향해 조심스럽게 그간의 수상했던 거래 내역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참으로 송구하오나 저기 계신 아가씨께서 지난 겨울부터 제게 수차례 몰래 찾아와 최고급 명주실과 값비싼 은비녀를 헐값에 넘기고 은화를 챙겨 가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뼈대 있는 가문의 물건 아니에이치, 반치, 보테, 람디우더 bằng cách sử dụng nó. 증인 ảnh.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반, 커, 테, 람득디우더, KH형.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닫고는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자신 아내이치 미워하며 매몰차게 내쫓았던 착한 며느리. 연희가 사실은 아무런 죄도 없이 참혹한 희생양이 되었다는 진실이 빗으로 변해 그녀의 가슴 안에 있지.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노망이 나서 두 눈을 뜨고도 짐승 같은 내 딸년에 속내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착하고 가여운 새댁을 한겨울 길바닥으로 내몰았구나 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애끓는 통곡 소리가 대청마루를 가득 채우자 친척 어르신들도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인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푹 숙여야만 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명망 높은 최참판 댁에 이토록 끔찍하고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까? 겉으로만 가문의 법도를 따질 줄 알았지. 정작 사람의 맑은 진심은 알아보지 못한 참으로 어리석은 처사였습니다. 라며 혀를 끌자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지요. 며느리가 집을 떠난 후 무너져가던 살림살이와 차갑게 식어버린 부엌의 온기가 모두 며느리의 빈자리 때문이었음을 이제야 사람들은 뒤늦은 후회와 미안함에 어찌할 바를 몰라 반. 겉에 람료러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큰아버지께서는 엄격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죄를 지은 신우이를 향해 가문의 준엄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네, 인연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하나 이토록 악독한 마음을 품고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든 죄는 결코 가벼이 용서받을 수 없는 법이다. 너는 당장 내일 날이 밝기 전에 짐을 싸서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với bạn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며 단호하게 축출을 명하셨지요. 그 서리빨 같은 엄명에 방 안의 공기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집에서 영원히 쫓겨나게 될 처지에 놓인 신우이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비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큰아버지 제가 잠시 몹쓸 욕심에 눈이 멀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께서 제발 어르신들을 설득해 주시옵소서. 제가 앞으로는 평생 속죄하며 조용히 방에
Tớ bao khó gì dù cần tớ si sai kẻ sau ni, 제 vai 저를.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bằng cách sử dụng nó. 하지만 그녀의 늦은 후회와 발악은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돌이킬 수 없는 공허한 반커, 텔람디우더, 반커, 텔람디우더, 방카츠 스둥너. 그녀는 차갑게 식어버린 눈빛으로 바닥에 엎드린 시누이를 내려다보며 매몰차게 고개를 돌려버렸지요. 내년에 그 간악한 질투와 탐욕 때문에 이 어미가 천하의 몹쓸 시어미가 되었고 죄 없는 며느리는 엄동설안의 동냥아치 신세가 되어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거. 늘 어찌 너를 감싸고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với bạn 소리쳤습니다. 핏줄의 정마 아내이치 후에는 바다보다 깊고 쓰라리게 패여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시누이는 친척 어르신들과 시어머니의 냉혹한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하녀들에게 이끌려 자신의 방으로 쫓겨 들어가듯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với bạn.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bằng cách sử dụng nó để làm điều đó. 화려한 비단옷을 걸치고 집안을 호령하던 아나무인 시누이의 비참하고 초라한 몰락이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쓸쓸히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욕심의 끝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뼈저리게 새기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문제거리였던 시누이가 쫓겨나고 폭풍 같던 소란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대청마루에는 무겁고 침통한 침묵만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거짓과 탐욕의 뿌리가 뽑혀 나갔지만 정작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집을 떠난 착한 반. 커데 람디우더 방카츠 스둥너 네 람디우더. 어르신들은 헛기침만 연신 내뱉으며 애꿎은 담뱃대만 탁탁 털어댔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가슴을 쥐어뜯으며 아이고 내 며느리 불쌍한 내 며느리를 이제 어디 가서 찾는단 말이냐며 낚시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bằng cách sử dụng nó. 바로 그 순간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대청마루 끝에 다소곳이 서 있던 늙은 하녀 할멈이 조심스럽게 마루 위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마님 어르신들 너무 상심하지 마시옵소서. 하늘이 아직 우리 가문을 완전히 반컷해 람득 디우더 굳게 닫힌 소슬대문 밖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록 겉모습은 헐벗고 굶주린 동냥아치가 되셨을지언정 그 맑고 고든 심성만은 여전히 잃지 않으시고 이 집안의 안위를 걱정하며 서 계시옵니다. 라며 가슴 벅찬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Hamâm hình ảnh. Bạn có thể sử dụng nó để làm điều đó. Bạn có thể làm được điều đó không? 시어미가 당장 달려가 용서를 빌어야지 어찌 이리 지체하고 있단 말이냐 하며 시어머니는 신발을 신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버선발로 차가운 마당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밤이 깊어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마당에 흙바닥이 발끝을 파고들며 시렸지만 시어머니는 그 고통조차 느끼지 못한 채 오직 소슬대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했지요. 시어머니의 그 다급하고 처절한 발걸음 뒤로 친척 어르신들과 하녀들도 모두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우르르 대문 쪽으로 몰려나갔습니다. 횃불을 든 머슴들이 마당, 아내이치 얼굴에는 안도감과 미안함 그리고 부끄러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요. 그토록 천대하고 구박했던 가난한 집안 출신의 며느리가 사실은 이 거대한 기와집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하고 따뜻한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뼈저리게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처마 끝에 풍경 소리만 아내이치. 고요한 산골 마을의 밤하늘을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머슴들이 육중한 소슬대문에 빗장을 풀고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커다란 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어둠 속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가녀린 인형 하나가 사람들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với bạn,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하지만 추위와 굶주림의 야윈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비치는 맑고 깊은 눈망울만큼은 밤하늘의 별빛처럼 아름답고 평온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랜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원망이나 증오에 물들지 않은 참으로 성스럽고 고결한 착한 며느리의 자태가 환한 횃불 아래 오롯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가엾고도 거룩한 연희의 모습을 마주한 시어머니는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며느리의 얼어붙은 두 발을 부여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야,
이 착하고 불쌍한 내 며느리야. 이 늙고 어리석은 시어미가 눈이 멀어. 반코텔람디우더. V 반나츠로 너의 얼굴 히네이치, 아네이치 용서하지 말고 이 못난 어미를 호되게 꾸짖어. 다오하며 바닥에 머리를 댔으며 통곡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연희의 얼어붙은 발등으로 뚝뚝 떨어져 내리자 연희는 반커테 람디우더 반카체스 둥너.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시옵소서. 어찌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에게 무릎을 꿇으신단 말입니까? 지난 일은 모두 덮어두시면 됩니다. 저 역시 어머니를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사옵니다. 그저 가족의 평화가 깨어질까 두려워 묵묵히 밖을 떠돌았을 뿐이오니 이제 고정하시고 부디 일어나시옵소서 라며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위로했지요. 그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가식이나 미움도 없는 순수한 가족애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의 그 한없이 넓고 따뜻한 용서의 말에 주변에 서 있던 친척 어르신들과 하녀들마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조용히 옷고름으로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조차 탐욕에 눈이 멀어 서로를 헐뜯고 배신하는 마당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가 이토록 깊은 사랑으로 자신을 내친 시어머니를 품어 모습은 진정한 가족의 Bạn có thể sử dụng nó để làm điều đó.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옛말처럼 누명과 매서운 폭풍우를 견뎌낸 이들의 인연은 이제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따뜻하게 얽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훌쩍이는 시어머니를 부축하여 마당 안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고 큰아버지께서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며 어서들 이 귀한 며느리를 안방으로 모시지 않고 뭣들 하느냐며 머슴들을 다그치셨습니다. 늙은 하녀 할멈은 누구보다 기뻐하며 버선발로 부엌으로 뛰어가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연희의 꽁꽁 언 몸을 녹여줄 따뜻한 목욕물을 데우기 시작했지요. 다른 하녀들도 바쁘게 움직이며 가장 부드럽고 깨끗한 명주 속옷을 꺼내어 방 아랫목에 따뜻하게 데워놓으며 그동안 고생한 착한 며느리 아씨를 극진하게 맞이할 준비를 서둘러 마쳤습니다. 기와집 안에는 다시금 분주하고 따스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선 연희가 할멈이 준비한 따뜻한 물로 씻고 고운 비단옷으로 갈아입고 반커텔 람디우더 방카체스 둥노. 참으로 훌륭하고 귀한 며느리를 두셨소. 형수님, 비록 한때 큰 시련이 있었지만 저토록 마음 넓고 착한 새댁이 우리 가문의 든든한 기둥으로 다시 돌아왔으니 이제 앞으로 최참판 댁은 만사형통하고 평안할 일만 남았소이다. 라며 입을 모아 덕담을 건넸지요. 시어머니는 부끄러움과 고마움에 고개를 푹 숙인 채 그저 연희의 따뜻한 손을 두 손으로 꼭 부여잡고 연신 눈물만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연희가 자리에 앉아 꽁꽁 얼어붙었던 몸을 따뜻한 온돌방 아랫목에 녹이자 굳어있던 방코테 람디우더 방카체스 둥너. 방안을 밝히는 촛불 안에이지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한없는 평온함이 물밀듯이 밀려왔지요. 오랜 시간 바깥을 떠돌며 비바람을 견뎌온 가녀린 몸이었지만 그녀의 내면만큼은 반커테 람디우더 방카체 스둥너. 어르신들도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장했던 어깨를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대청마루에서 한바탕 거친 폭풍처럼 몰아쳤던 제사상의 소란스러움도 하녀들의 분주하고 부지런한 손길에 의해 어느덧 말끔하게 치워지고 커다란 집안은 다시 예전의 정갈하고 차분한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며느리의 억울한 누명으로 얼룩졌던 그 지독하고 어두운 그림자는 악독한 시누이가 뒷문으로 쫓겨남과 동시에 마당 밖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렸고 맑고 시원한 봄바람만이 기와집에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bằng cách sử dụng nó. 밤하늘을 무겁게 짓누르던 먹구름도 서서히 걷히며 아주 밝고 둥근 보름달이 모습을 텔람디우더 방카체 스둥너. 집안의 혼란이 모두 진정되자 연희는 직접 부엌으로 들어가 맑은 우물물을 길어와 가족들을 위해 향긋하고 따뜻한 국화차를 정성스레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찬물 해내이치에 아내이치 어루만져 주는 듯
편안하게 들려왔고 은은하게 퍼지는 차의 향기는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상쾌하고 따스하게 정화해주고 있었지요. 연희는 예전처럼 다소곳한 자세로 작은 소반에 찻잔을 받쳐 들고 안방으로 들어와 시어머니와 친척 어르신들 앞에 차례로 조심스럽게 차를 내려놓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쥔 가족들은 차의 온기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조용히 나누며 깊은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차 한 모금을 목으로 넘길 때마다 그동안의 오해와 슬픔, 그리고 미안함이 봄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내렸고 방 안에는 더 이상 차가운 멸시나 날카로운 질투가 아닌 따뜻한 이해와 진정한 화해의 기운만이 평화롭게 감돌고 있었지요. 길고 험난했던 겨울의 악몽이 완전히 끝이 나고 억울함을 벗은 착한 며느리 덕분에 이 으리으리한 산골 기와집에는 마침내 진짜 봄날처럼 다정하고 평온한 기운이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기분 좋게 비우신 큰아버지께서는 다시금 헛기침을 부드럽게 하시며 연희를 향해 무척 온화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깊은 덕담을 건네셨습니다. 세댁, 비록 그동안 우리 가족들이 너무 어리석어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었지만 이 험난한 시련을 통해 세댁이 이 집안의 진정한 복덩이임을 만천하가 다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이 기와집의 모든 대소사를 당당한 안주인으로서 힘차게 이끌어 나가시구려. 우리 늙은 어르신들도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세댁을 적극적으로 도울 터이니 이제 아무런 걱정 말고 마음 편히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오라며 연희의 새로운 위치를 굳건히 다져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격려의 말을 들은 연희는 마루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깊은 감사의 절을 올리며 화답했습니다. 어르신들의 그 크고 넓으신 은혜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부족한 점이 많아 서툴겠지만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가족들의 화목을 위해 밤낮으로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với bạn Michael Hoàn.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정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라며 겸손하면서도 결연한 의지가 담긴 고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맑고 예쁜 기쁨에 고여 있었습니다. 밤이 더욱 깊어지며 마을을 감싸던 바람 소리도 한결 잦아들고 기와집 주변은 그 어느 때보다 포근하고 아늑한 정적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방 안의 촛불은 흔들림 없반에 있지 그려내고 있었고 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마저 오늘 밤만큼은 가족의 재회를 축복하듯 참으로 경쾌하고 부드러운 자장가처럼 들려왔지요. 오랜 시간 서로를 오해하고 상처 입혔던 아픈 시간들을 뒤로 한 채 서로를 품어 안은 이들의 따뜻한 숨소리만이 고요한 대청마루를 평화롭게 가득 채우며 깊은 밤의 끝자락을 조용히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밝고 따사로운 햇살이 크고 넓은 기와집 앞마당을 환하게 비추며 평화로운 산골 마을 안에치 간밤에 거센 폭풍우 같았던 어지러운 소란이 모두 지나가고 집안에는 어느새 맑고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bằng cách sử dụng nó.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도 어제보다 훨씬 맑고 경쾌하게 울려 퍼지며 다시 찾아온 집안의 평화를 부드럽게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무거운 먼지와 묵은 감정들이 시원한 봄바람에 모두 씻겨 내려간 것처럼 기와집은 오랜만에 본래의 위엄 있고 온화한 모습을 온전히 되찾아 평온하게 숨을 쉬며 따가운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bằng cách sử dụng nó. 시어머니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자신의 지난 날을 깊이 반성하며 눈물로 베게릿을 반커 데스둥너 넬람디우더 그녀는 연희의 곁에 앉아 며느리의 거칠어진 두 손으로 꼭 잡고 아가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그토록 끔찍한 고생을 했으니 이 늙은이를 평생 원망해도 한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bằng cách sử dụng nó.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지난날에 매섭던 도끼가 완전히 빠진 채 오직 깊은 후회와 반코테 람디우더 반카체스 둥노 연희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마주 잡으며 환하고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하며
얼어붙었던 지난날의 깊은 상처를 조용히 덮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단 한순간도 어머니를 원망한 적이 없사옵니다. 오히려 제가 곁에 없어 어머니께서 식사는 제대로 챙겨 드실지 몹시 걱정했을 뿐이옵니다. 이제 모든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밝혀졌으니 우리 가족은 앞으로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라며 시어머니의 구분 등을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지요. 연희의 그 바다처럼 넓고 깊은 마음씨에 시어머니는 크게 감동하여 다시 한번 참회에 반 코테람디우더.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지혜로운 늙은 하녀 할멈이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반 코테람디우더 방카츠 에스둥너 반 코테람디우더 무이반 위에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전복죽이 오니 어서 뚝배기가 식기 전에 따뜻하게 한 그릇 비워보시옵소서 하며 활짝 웃는 얼굴로 소반을 내려놓았지요. 할멈의 주름진 눈가에도 기쁨의 눈물이 촉촉하게 맺혀 있었고 세 사람이 방 안에 마주 앉아 나누는 아침 인사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달콤하고 평화로운 집안의 새로운 시작을 널리 알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아침 식사를 모두 마친 후 시어머니는 낡은 비단 주머니에서 묵직하고 커다란 열쇠 꾸러미를 꺼내어 연희의 두 손에 아주 소중하게 쥐어 주었습니다. 아가, 이제부터 이 크고 넓은 기와집의 모든 안살림과 귀한 곳간의 열쇠는 온전히 네가 맡아 지혜롭게 다스리도록 하여라. 너의 그 바르고 따뜻한 손길이라면 우리 가문을 다시 예전처럼 풍요롭고 화목하게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이라 나는 굳게 믿는다. 라며 며느리를 향한 완전한 신뢰를 보여주셨지요. 연희는 열쇠 꾸러미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고 어머니의 그 깊은 믿음에 결코 어긋나지 않게 보답하겠다며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연희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마당에 나와 머슴들과 하녀들을 모두 불러 모은 뒤 따뜻하지만 무척 단호한 목소리로 집안의 새로운 규칙과 할 일들을 차분하게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윗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이 집안에 낀 묵은 때를 시원하게 벗겨내고 활기찬 봄은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bằng cách sử dụng nó. 하녀들과 머슴들은 연희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에 깊이 감화되어 네 아씨, 저희가 아씨를 반 코텔람 디우더 브이반 놓겠습니다 하며 한 목소리로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제일 먼저 연희는 굳게 닫혀있던 뒷마당의 커다란 곡간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습기에 상해가는 곡식들을 밖으로 꺼내어 따스한 봄볕에 보송보송하게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쫓겨난 시누이가 어지럽혀 놓았던 물건들을 제자리에 단정하게 정리하고 구석구석 소복하게 쌓인 먼지를 빗자루로 말끔히 쓸어내자 어둡고 퀴퀴했던 곡간에도 금세 상쾌하고 맑은 공기가 가득 차올랐지요. 이마에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지만 연희의 입가에는 힘든 기색 하나 없이 그저 자신의 소중한 집을 다시 아름답게 가꾸고 있다는 벅찬 기쁨과 보람찬 미소만이 부드럽게 번져 나가며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우물가 역시 연희의 부지런한 손길이 닿자 금세 예전의 맑고 깨끗한 모습을 되찾아 찰랑거리는 물소리를 아주 경쾌하게 내며 옥구슬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파랗게 끼어있던 미끄러운 이끼를 햇짚으로 싹싹 문질러 닦아내고 금이 가서 깨진 바가지들을 새 것으로 교체하자 마을에서 가장 맑고 시원한 물이 솟아나던 기와집 우물에 오랜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장독대 위에 나란히 놓인 커다란 항아리들도 연희가 마른 행주로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도록 정성껏 닦아놓으니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거렸고 뚜껑을 열 때마다 구수하고 깊은 짱,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bằng cách sử dụng nó. 최참판 댁에 일어난 이 모든 놀라운 변화와 착한 며느리, 연희가 억울함을 말끔히 씻고 당당한 안주인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는 소식은 아침나절이 채 지나기도 전에 온 마을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냇가에서 빨래를 하던 동네 아낙네들은 방망이질을 멈추고 세상에 그것 보시오. 내 그 심성 고운 새댁이 절대 남의 물건에 손을 댈 위인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하지 않았소. 하늘이 도우셔서 진짜 악독한 도둑을 쫓아내고 그 착한
새댁에게 아주 큰 복을 내려주신 것이 틀림없소이다. 하며 저마다 기뻐하며 연희의 맑은 심성과 굳센 인내심을 마르도록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오후가 되자 평소 가엾은 연희를 안타깝게 여기던 동네 이웃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 각 비어 텔람디우더 부이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댁 아니 며느리 아씨, 그동안 그 모진 겨울바람을 어찌 맨몸으로 견디셨소. 우리가 힘이 없어 아씨를 진작 도와드리지 못한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할 따름이요. 라며 고개를 푹 감은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한 연희는 버선발로 마당으로 뛰어나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춥고 배고픈 동량을 다닐 때 기꺼이 나누어 주신 그 따뜻한 밥 한 덩이가 저를 상게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bằng cách sử dụng nó. 연희는 멀리서 찾아온 이웃들을 대청마루로 정중하게 모신 뒤 하녀들에게 일러가 쪄낸 달콤한 떡과 따뜻하고 향긋한 차를 내어와 그들의 고마운 마음에 아주 풍성하게 보답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크나큰 은혜를 저는 평생 잊지 않고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기와집은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고 기쁨과 슬픔을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bằng cách sử dụng nó. 그 훈훈한 광경을 마루 끝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의 훌륭하고 지혜로운 처신의 속으로 깊은 감탄과 자랑스러움을 한가득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 기운이 더욱 짙어지자 마당 한 구석에 심어진 매화나무서 고운 꽃망울이 팝콘처럼 팡팡 터져 나오며 집안 가득 달콤하고 향긋한 꽃향기를 흩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거친 땅을 뚫고 올라온 파릇파릇한 새싹들은 연희의 부지런한 발걸음을 따라 마당 구석구석에 강인한 불어넣었고 처마 밑에는 제비들이 날아와 방커텔람 điều đó bằng cách sử dụng nó. 쫓겨났던 착한 며느리가 돌아오고 검은 거짓이 씻겨나가니 맑고 환한 기와집에는 마치 하늘이 큰 축복이라도 내리듯 그 어느 찬란하고 아름다운 진정한 봄날이 완벽하게 찾아와 머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산과들의 이름 모를 꽃들이 만발한 따뜻한 오후, 먼 타지로 험한 장사를 떠나 오랫동안 소식이 뚝 끊겼던 연희의 남편 아네이치 돌아왔습니다. 수개월 만에 소슬대 문을 열고 들어선 남편은 예전보다 훨씬 더 정갈하고 평온해진 집안 풍경에 큰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넓은 마당을 이리저리 두리번거렸지요. 그때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다가 남편의 묵직한 발소리를 듣고 뛰어나온 연희를 발견한 남편은 반가움에 무거운 보찜, 아내의 참으로 고생이 반컷해 람디우더 방카체스 둥너. 하지만 남편은 이내 시어머니와 늙은 하녀 할멈으로부터 자신이 훌쩍 집을 비운 사이 가여운 연희가 홀로 겪어야만 했던 그 끔찍한 모함과 뼈에 사무치는 험난한 고난의 시간들에 대해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잔인한 진실을 모두 알게 된 남편은 큰 충격과 분노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지켜주지 반 커테 람디우더 부이 반 앞에 털썩 반 커테 람디우더 부인네가 든든한 가장으로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부인이 그 험악한 겨울바람 속을 짐승처럼 떠돌게 만들었으니 이 큰 죄를 어찌 다 씻을 수 있겠소. 제발 못난 나를 용서해 주시오라며 크게 오열했습니다. 연희는 당황하며 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은 남편의 넓은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고는 자신의 얇은 소매로 남편의 뜨거운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아주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제발 이러지 마시옵소서. 그 모진 시련은 모두 지나간 어두운 과거일 뿐이고 우리 가족이 앞으로 더 단단하게 결속하기 위해 겪어야만 했던 짧은 애군에 불과합니다. 저는 서방님께서 험한 밖에서 다치지 않고 이렇게 무사히 건강하게 제 곁으로 돌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하늘에 깊이 감사할 따름이오니 이제 지난 아픈 일은 모두 잊고 앞으로의 날들만 생각하시옵소서 라며 태평양처럼 넓은 아량으로 남편의 미안함을 덜어주었습니다. 아내의 그 깊고 따뜻한 사랑의 남편은 더욱 목이 메어 연희의 두 손을 굳게 부여잡고 만커테 람디우더 부인네가 이제는 두 번 다시 먼 길을 훌 아네이치 부인의 곁 아네이치 부인이 홀로 흘린 그 억울한 눈물방울만큼
내가 남은 평생을 다 바쳐 부인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줄 것이니 부디 나의 이 진실한 다짐을 믿어주시오. 라며 진심을 다해 약속했지요. Bạn có thể làm được điều đó.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가엾은 며느리를 쫓아냈던 깊은 죄책감을 늘 가슴 한구석에 품고 살던 시어머니는 며느리 연희를 단순한 며느리가 아닌 자신의 배 아파 낳은 친딸보다 더욱 끔찍하고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고기 반찬, 아니치 밤이 되어 날 아니치 마른 장작을 가득 채워 밤새 훈훈하게 데워주도록 지시했지요. 아가 네가 튼튼하게 건강해야 우리 집안이 두루 평안한 법이다. 험하고 거친 일은 하녀들에게 시키고 너는 그저 몸을 귀하게 여기며 편안하게 지내야 한다. 라며 연희를 향한 무한한 애정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널리 드러내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다정하고 따뜻한 긍정적인 변화 덕분에 언제나 찬바람이 쌩쌩 불며 얼어붙어 있던 으리으리한 기와집에는 이제 하루 종일 사람들의 밝고 경쾌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담장을 넘어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성실하게 땀을 흘리며 농사를 챙기고 마당을 쓸었으며 연희는 안에서 지혜롭게 살림을 꾸리고 하녀들을 부드럽게 다독이니 집안의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듯 모든 대소사가 순조롭게 풀려나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소슬대문을 지날 때마다 마당 너머로 들려오는 그 화목하고 정겨운 가족의 웃음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며 참으로 복받은 훌륭한 집안이라며 부러움과 존경의 눈길을 아낌없이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새 붉은 노을이 서산 너머로 아주 아름답게 물들고 기와집 처마 밑으로 짙은 땅거미가 포근하게 내려앉으며 평화로운 저녁 시간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부엌에서는 연희와 하녀들이 도란도란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며 가마솥 가득 찰진 하얀 쌀밥을 짓고 보글보글 구수한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내는 소리가 활기차게 들려오고 있었지요.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붉은 장작불빛이 연희의 맑고 고운 얼굴 아니이치 비추었고 그녀 아니이치 구수한 향기로 가득 채우며 바깥에서 고되게 일하던 식구들의 발걸음을 서둘러 안채로 재촉하게 만드는 신비한 마법 같은 힘을 단단히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안방 안에는 숯불이 빨갛게 달아오른 화로가 놓여 있어 서늘해진 저녁 공기를 무척이나 아늑하게 데워주고 있었고 가족들은 넓고 추운 대청마루 대신 안방의 따뜻한 화로 곁으로 옹기종기 정겹게 모여 앉았습니다. 둥글고 큼직한 소반 위에는 연희가 솜씨를 발휘해 정성껏 무쳐낸 신선한 산나물과 숯불에 노릇하게 구워낸 생선, 그리고 어머니가 평소 가장 좋아하시는 부드러운 달걀찜이 아주 반 có thể làm điều đó. 맛있는 음식 냄새가 좁은 방안을 꽉 채우자 남편은 입맛을 방다시며 부인 참으로 고생 많았소. 밖에서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산해진미를 먹어도 부인이 해주는 이 소박하고 따뜻한 밥상만한 것이 없소이다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주름진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며 가장 먼저 은수저를 드시고는 며느리가 정성스레 끓인 뚝배기 된장찌개를 한 입 맛보시곤 깊은 감탄을 결코 금치 못하셨습니다. 아간의 훌륭한 손맛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참으로 깊고 구수하구나. 이늙고 방꽃의 람디우더. 부입한 모질게 버텨낸 모양의 이치 아네이치. 앙꽃의 람디우더. 예전에 그 날카롭고 매섭던 꾸지람 대신 이제는 다정하고 진심 어린 칭찬만이 저녁 밥상을 더욱 풍성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가족들 anh, bạn có thể làm điều đó bằng cách sử dụng nó. 남편은 먼 타지에서 험한 장사를 하며 신기하고 재미있는 세상 돌아가는 신기한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었고 연희와 시어머니는 손뼉을 맞장구 치며 호응해 주느라 깊은 밤이 저물어가는 줄도 미처 몰랐지요. 늙은 하녀 할멈도 닫힌 문 밖에서 식사 시중을 들며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화목하고 정겨운 가족들의 대화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참으로 다행이다. 우리 아씨께서 결국 진실을 밝히고 저렇게 환하게 웃으시니 내 당장 죽어도 아무런 여한이 없구나 라며 홀로 감격의 눈물을 훔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모두 배부르게 끝나고 가마솥에서 끓여낸 따뜻한 쑥육수로 속을 편안하게 달랜 뒤 가족들은 부른 배를 두드리며 따뜻한 방바닥에 편안하게 누워 도란도란 남은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얇은 창호지 문 밖으로는 부드러운 봄바람이 살랑 불어와 마당의 푸른 나뭇잎들을 사각사각 스치며 조용히 지나갔고 처마 밑에 둥지를 튼 제비 가족들도 고단한 하루 비행을 마치고 새근새근 잠이 든 듯 아주 고요해졌지요. 화로의 숯불은 이제 은은한 붉은 빛만을 아스라이 남긴 채 방 안의 온도를 가장 아늑하고 기분 좋게 유지해 주었고 촛불의 일렁임은 벽에 드리운 가족들의 다정한 그림자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이 평화로운 밤의 정취를 더욱 깊고 고요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닫혀있던 창문을 살짝 열고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그곳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밤하늘 한가운데 아주 둥글고 환한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고요한 기와집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 둥근 달빛은 지난 겨울 거친 동량을 다니며 피눈물을 흘렸던 그 차갑고 서러운 달빛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 안에 있지 따뜻하고 은혜로운 찬빛으로 다가왔지요. 그녀는 두 손 안에 있지 시간이 우리 가족에게 영원히 머물게 해주시고 이 세상 모든 억울하고 가여운 사람들에게도 빤, 커텔람디우, 너방 카치, 스, 둥너 이렇게 시댁 안이 지혜로운 며느리 연희는 굳센 인내와 맑은 진심으로 모든 끔찍한 시련을 훌륭하게 이겨내고 반코테 에스 둥노 델람디우더 모진 비바람이 거세게 지나간 자리에 더욱 크고 단단한 뿌리를 내린 아름다운 나무가 쑥쑥 자라나듯 오랜 갈등을 극복한 가족들의 마음은 그 어떤 거센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아주 깊고 따뜻하게 하나로 얽혀 영원토록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자, 이제 바깥에는 고요한 풀벌레 소리만이 평화롭게 자장가를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도 무거운 걱정은 모두 밤바람에 가볍게 날려보내시고 아주 따뜻하고 편안한 꿈자리로 깊이 빠져드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밤의 정막 속에서 잔잔하게 들려오는 마당의 부드러운 흙바람 소리는 마치 오랜 시간 끙끙 앓아온 집안의 깊은 상처를 따뜻하게 다독여주는 거대한 대자연의 조용한 손길처럼 참으로 포근하고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반커, 텔람, 디우더 가만히 들으며 연희는 자신의 포근한 자리로 돌아와 부드러운 명주 이불을 목 끝까지 덮어 올리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은 채 스르르 피곤한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어떤 화려하게 반짝이는 보석이나 값비싼 비단, 옷감보다도 지금 이 순간 곁에서 함께 숨을 쉬고 다정한 온기를 나누는 가족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임을 그녀는 가슴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의 둥근 보름달은 먼 산등성이를 조용히 넘어갈 때까지 부드러운 은빛을 결코 잃지 않고 착한 며느리가 끝끝내 지켜낸 이 고요한 기와집 지붕 위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밤새도록 아주 따스한 기운을 듬뿍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조용한 산골 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 슬프고도 따뜻한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고스란히 전해지며 억울한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고 착하고 바른 마음은 결국 승리한다는 소중한 진리를 우리 귓가에 가만히 속삭여주고 있지요. 이제 여러분의 어두운 창밖에도 평화로운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았으니 두 눈을 편안하게 감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꿈속으로 천천히 아름다운 여행을 떠나보시기를 바랍니다.